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9번째 시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콘텐츠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가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는 드라마 기획사에서 실제로 이제 리스트업을 하거나 외부 관계자에게 작품의 매출 현황 혹은 작품의 기획 개발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기획 속에서 실제를 조금 보여주고 나눴었어요. 어떤 웹툰이나 웹소설이 있는 작품을 드라마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드라마로 개발하려는 것들의 포인트를 로그라인과 그리고 각 개별 세부적이진 않지만 시그니처가 되는 포인트 씬업을 잡아서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드라마 유치와 개발의 의지를 페이퍼화 시키는 것. 그게 기획 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여러분 사용하는 기획안과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에서도 어떤 제품이나 어떤 이벤트나 어떤 투자 기획을 준비할 때 물건을 구입한다 그럴 때는 품위서를 쓰고, 어떤 기획을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획개발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나중엔 예산까지 잡고 라인업까지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드라마 제작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있는 원소스, 원천이 되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그 개발한 콘텐츠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그런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같이 집어넣는 그러한 그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는 지금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차수에서는 영화 기획의 제작도 보여드렸습니다. 영화가 많이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요, 사실 한국의 영화가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작사도 이제 예전처럼 좀 주먹구구식으로 간의 수공업처럼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조금 더 체계를 갖추고 모양새를 갖추면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작사들이 영화를 하나에 기획하고 개발할 때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에요. 자, 이게 바로 한국의 그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에 대한 실제였고, 자, 세 번째 시간에서 볼 때에는, 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그 제작비나 제작비나 투자비를 조금은 이제 유치를 받으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투자 기획사에게 의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영화기능위원회라든지 관공서라고 하죠. 정부기관. 정부기관에서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투자를 진행하거나 그 어떤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획이나 아이템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지원해주는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기획예산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를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획서를 제출하면은 일정 기획서를 토대로 검토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알려줘서 투자를 유치해서 제작에 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영화 투자 기획서를 사용하고 쓰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지금 이거는 영화 3 빌보드의 이제 화면인데, 제가 이 화면을 왜 가져왔냐 하면은 이 스타일의 영화를 한국적으로 로컬라이징을 해서 기획을 하려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기획을 도모하는 거죠. 그 영화 기획을 도모해서 이걸 로컬라이징을 해서 영화를 런칭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3 빌보드라는 내용의 영화를 로컬라이징 하겠다, 이거를 좀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컬라이징을 한다라는 거는 그 저작권을 침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하겠다라는 것 아니면 이 3 빌보드라는 영화의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를 하겠다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메이크라는 거는 영화 판권을 사서 이 줄거리의 기승전결을 그대로 영화에다가 한국적 환경을 덧입혀서 옮겨 담겠다라는 게 리메이크인데요. 리메이크를 진행하려면은 이 영화의 판권을 구입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제작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협업의 구체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협업의 구체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영화의 판권이 사실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리메이크 할 때는. 그리고 저작권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스타일을 벤치마킹해서 로컬라이징 하겠다라는 건 저작권 관계가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이었죠. 그 크리스마스 캐럴 영화 제작 기획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레퍼런스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는 과거에 개봉했던, 그리고 과거에 방영됐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의 장르와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누게 된 영화 기획서에서도 이런 3빌보드의 스타일을 로컬라이징한 영화를 기획하려고 하는데, 그 기획에 있어서 일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투자 기획서를 쓰려고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 기획서의 모티브가 되는 영화는 미국 영화 3빌보드의 로컬라이징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게 이제 기획 신청서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제가 강의 자료에다가 한글 워딩으로 되어 있는 걸 좀 올려드릴게요. 한글 워딩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PPT 파일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깨졌어요. 이게 이제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 기획개발 투자 그 기획 그 이벤트가 나중에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국영화진흥위원회가 일정한 영화 기획서를 바탕으로 그 영화 기획서가 실제로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그리고 작품성이 느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영화의 초기 제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투자금을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신청서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영화기획사나 제작사에서 근무하게 될 때에는 사실은 이런 그 관공서나 국가기관에서 그 영화나 드라마 기획개발할 때 기획개발비를 주는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청할 때 신청서를 쓰게 되는데 꽤 많이 써요. 불합격되는 것도 많고 합격되는 것도 많은데, 또 회사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매출이고, 그리고 영화 기획 개발은 자기 커리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몇 개 런칭을 많이 시키면 그게 본인의 커리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커리어가 되는 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콘텐츠 개발사는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느 단계까지 런칭시켰다, 이것도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한국영화기획개발 지원 신청이고, 신청자명 그리고 프로젝트명으로 이렇게 이제 워딩 파일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워드 파일이 조금 더 확실하니까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표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 처음에 이제 작품에 대한 프로젝트 소개서예요. 이것도 한 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거는 원래 기획서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획서에 이렇게 프로젝트명, 장르, 로그라인, 개발 진행 단계, 향후 프로젝트 개발 계획.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이제 개발 진행할 거냐, 앞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계획의 구체성이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 타임라인을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투자 기획서를 쓸 때 필요한 거죠. 자, 프로젝트 작품명은 일단 가제로 아직 제목이 결정되지 않았다 해서 섬이라고 지금 적었어요. 제목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꼭 가제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 나중에 이 제목으로 또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제를 옆에다가 꼭 반드시 좀 제시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장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스테리, 서스펜스, 휴먼 드라마, 범죄 코미디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장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소개의 로그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 로그라인이 최선이에요. 이 작품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는 거는 계속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드라마 콘텐츠 기획의 첫 번째 훈련 트레이닝의 기법이고, 이게 처음이자 거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 대한 기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은시, 이제 가상의 도시입니다. 보은시 최씨 모녀 살인 사건으로 청소년으로서는 최고형을 복역한 후 15년 만에 귀향한 이제는 30대 중반이 된 주인공 장호철. 그러니까 청소년 때 부녀를 살해한 거네요. 그래서 청소년 최고형이 15년, 뭐 이런 거겠죠. 단기 3년, 뭐 장기 12년. 단기는 뭐냐면은 청소년 기간 동안에 소년원에서 복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는 뭐냐면 소년원에서 복역한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교도소로 이감된 걸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30대 주반의 장호철. 자신이 최씨 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은 맞지만 어머니 최씨는 자신이 벌인 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장호철의 억울함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장호철이 15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15년 만기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장호철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최씨 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형을 살았지만 자신이 최씨 딸을 우발적으로 죽인 건 맞아. 하지만 최씨의 어머니를 자기가 죽인 건 전혀 아니야. 그러면 뭐죠? 최씨의 어머니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죽였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장호철의 주장이에요. 주인공. 그리고 자, 이게 주인공 장호철의 첫 번째 라인이고 장호철만 나오면 안 되겠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서브 캐릭터나 서브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는데 보은시에서 정년 퇴입을 반년 앞둔 마을경찰서 경장 강두식이 있어요. 이 보은시라는 곳은 범죄율도 높지도 않고 되게 좀 한 집 건너 사람들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느 자녀가 어디 취직했는지 뭐 이 정도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약간 집성촌과 같은 마을이죠. 근데 그 마을의 평화로운 것을 유지하고 있고 그 평화는 이제 반년 지나면 정년퇴임과 함께 영화로운 명예로 남을 거예요. 그게 지금 마을경찰서 경장 강두식의 상황인데 갑자기 15년 만에 장호철이 찾아와서 어머니 최씨를 죽인 진범을 잡아내라.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내라. 그러면서 무조건 경찰서로 찾아와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두식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압박하면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장호철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의심이 될 만한 단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15년 전 사건을 조금은 워낙 이제 장호철이 들들 볶으니까 15년 전 사건을 좀 살펴보니까 15년 전 사건에 좀 의심이 될 만한 그러니까 장호철이 정말 최씨 모녀 중에 어머니는 살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그리고 최씨의 딸 또한 장호철이 우발적으로 살해가 된 것으로는 결론 내렸지만 살해의 목적과 의도의 마지막 그 음모의 퍼즐은 장호철이 아니라 또 다른 배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짐작들이 강두식의 아무리 나이 들었고 정년 퇴임을 반년 앞뒀다 하더라도 그 특유의 형사 촉이 있잖아요. 그 형사 촉을 가동시켜 보니까 강두식이 뭔가 미심쩍다라는 것은 발견이 돼. 하지만 미심쩍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사건을 재조사하겠어요. 재심은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거죠. 최근에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비로소 재심이 가능한 건데 장호철은 지금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강두식은 몇몇 의심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사건 조사는 엄두도 안 내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장호철을 자신의 고교동창이자 지방검찰청 보은시의 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내려온 영광훈까지 들쑤시면서 최씨 모녀 중에 어머니 최씨의 진범을 찾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요. 그러면서 내용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마지막에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그니처 문장으로는 이게 표현되죠. 장호철은 과연 자신이 이미 치른 진범의 죗값을 두고 어떤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될까?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왜 최후의 선택이라는 질문을 하냐 하면 범인을 알게 돼. 그런데 그 범인이 전혀 상상 못할 의외의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장호철과는 정말 어떤 얄궂은 악연과도 같은 딜레마를 주는 인물이라면 이 진범을 찾게 되는 게 오히려 후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호철은 자신의 15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거나 보상을 차치하고서라도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건데, 그 마음으로 출발했던 제수사의 그 껍질이 양파 껍질처럼 하나 둘씩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장호철로서는 도저히 마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거, 그 딜레마의 이해관계자는 장호철만이 아니라 강두식에게도 연광우에게도 동일하게 그 압박이 제시가 된다면, 각자의 상황에 처한 이해관계의 딜레마 속에 처해 있는 세 명의 인물 장호철, 강두식, 연광우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각각 세 명의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이 최씨 모녀 살인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파장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 자, 그런 부분까지의 어떤 궁금증과 서스펜스를 제공하는 게 이 섬이라는 가제 영화 기획안의 이제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라인은 그렇게 잡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타임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신청일 기준의 개발 진행 단계. 신청일이 뭐냐? 지금 이 영화진흥위원회에 투자 유치금을 신청서를 지금 제출 마감일이 만약에 뭐 11월 4일이다라고 한다면, 이 4일날까지 지금 이 영화가 진행되어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기획개발 단계다. 현재 기획 방향 및 1차 시놉시스를 개발하고 있다.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향후 프로젝트는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년 10월에 시놉시스나 트리트먼트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시나리오 초고가 완료되고 2021년 2월에는 각색 1고가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3월과 8월에는 각색 및 캐스팅고까지 완료시킨다. 캐스팅고가 뭐냐 하면요, 배우에게 혹은 투자 유치나 제작사, 여기가 제작사니까 투자 유치나 배우 매니지먼트에게 책을 던진다고 요즘 은어로 표현을 하는데, 배우에게 소개할 수 있는 대본, 그걸 캐스팅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캐스팅고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향후 프로젝트의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내용이 이제 들어와요. 첫 번째 장에서는 러프하고 개괄적인 도표였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적었어요. 작품명, 섬, 장르, 미스터리 서스펜스, 휴먼. 그리고 기획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요. 기획 의도는 아까 안 들어갔었죠. 프로젝트 명만 들어갔었고 거기 대충의 로그라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이 기획 의도가 있어요. 기획 의도는 영화 신청서, 영화 기획개발 신청서에서 로그라인만큼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우리가 이 영화를 어떤 의도로 기획하게 되었다. 그 기획 의도가 시의적인 것과 현재 시의적인 시의성,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대중성,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 돼요. 시의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리고 차별성, 뭐 이런 것들, 대중성의 차별성이 하나가 포함될 수는 있으니까요. 자, 기획 의도를 한번 볼까요? 누구나 자신의 아픔은 알아도 남의 고통, 타인의 고통을 모를 때가 있다. 내 안에 응축된 분노와 증오로 인한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다. 이렇죠. 이게 타인의 고통이, 타인이 얼마나 아플까? 내 가까운 사람들도 그 아픔에 공감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점점 눈이 닫혀지게 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물며 여기 자신의 죄도 아닌데 죄값을 치른 전과자가 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법정 최고형을 복역한 후 귀향한 그의 존재에 온 마을은 전운을 감돌게 한다. 왜 온 마을 사람들이 긴장을 할까요? 그가 그 마을에 사람을 2명이나 죽였다라는 인물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참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 사회에 조금은 좋지 않은 그늘 중에 하나는 낙인 찍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확진도 그런 맥락인데, 확진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 안에 있는 폭력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확진이 되었다. 이거는 의도는 좋죠. 그러니까 완전한 격리를 통해서 감염을 막겠다. 근데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조차 확진자라는 미명하에
낙인을 찍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우리의 현 주소라고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물며 이제 보시면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갑자기 살인 용의자로 몰려서 검사 취조실에 끌려가서 몇 시간 동안 밤새면서 조사를 받아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그게 재판에 올라가게 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된다? 그것에 대한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보룩한 후 귀향한 그의 존재는 하지만 온 마을을 전운에 감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이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남의 고통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명을 한다. 그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게 되는 계기는 이 섬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그 정년을 반년 앞둔 강두식이라는 형사와 함께 티격태격하면서 쌓아가는 분투와 연대의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두식도 마찬가지로 형사 강두식도 장호철이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반년 후의 은퇴와 퇴임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퇴임하는 것만이 그의 관심이기 때문에 장호철이 자신이 와서 자신은 그때 당시 어머니를 죽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그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 형사 강두식은 거기에 대해서 공명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거죠. 하지만 계속되는 사람 장호철의 집념으로 인해서 이 강두식조차 진짜 진범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그게 영화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이 기획 의도는 마지막 한 문장으로 압축이 되는데 타인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기획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이 잘 살게 되는 길이라는 거 생각을 하게 돼요. 타인의 고통에 눈 감고 내 고통이 아물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오히려 그 의지가 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이라는 미스테리 서스펜스 휴먼 드라마의 기획 의도의 핵심은 곧 타인을 구원함으로써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기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그라인은 아까 그 시놉시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압축한 거예요. 보은시 최씨 모녀살인죄로 청소년 최고형을 받은 추수한 전과자가 1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이 살해하지 않은 최씨의 진범을 찾으려고 하는 이야기다. 최씨의 진범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요 섬이라는 미스테리 서스펜스 휴먼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이제 또 하나 기획서는 이런 게 들어가죠. 스토리 주요 내용도 적어야 되니까 주로 한 2000자 이내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기획서에 보시면.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2000자, 만약에 2000자 내외라고 한다면은 한 2500자 정도를 조금은 1.5배수나 1.3배수 정도 써놓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퇴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스토리 내용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스토리는 간단하게 보면 장호철이 있었고 강두식이 있었고 연강우. 장호철은 15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 그 다음에 강두식은 정년퇴임을 앞둔 마을경찰서 경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강우는 그 아버지 연철우라는 그 마을에 보은시의 완전히 지역 유지 같은 사람인데 그 유지의 아들이에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15년 전 사건에 최씨 모녀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될 거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 영화에서 이 이야기에서 나중에 상당한 악인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이야기의 그 알력 관계와 텐션이 이 스토리 주요 내용 안에 담겨 있고 적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작품 경쟁력과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얼핏 이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확실하게. 작품 경쟁력과 기대 효과 중에 이 섬이라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드라마의 강점은 기존 범죄극이나 스릴러 등 한국에서 많이 봐온 장르 전형성을 조금은 탈피해서 캐릭터가 강조된 드라마에 초점을 뒀고요. 캐릭터가 강조된 드라마에 초점을 두어서 이게 바로 로컬라이징된 3빌보드, 곧 한국판 3빌보드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빌보드, 이 기획안을 좋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는,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포인트는 바로 3빌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게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작 계획서는 아까 타임라인과 같은 영화 기획서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유치 계획서도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영화를 메이드 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지금 드라마, 영화, 투자 계획서 실무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